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출제 유형, 독서 출제 유형 마지막 편입니다. 정말 어휘 문제랑 거의 같은 계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푸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이 문제들 주관이 개입돼서 상위권 아이들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꼼꼼하게 하나씩 좀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이거 일단 유형은 정보 간의 관계 파악이에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나와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푸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 해야 된다고? 정보 간의 위상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위상 관계. 위상을 파악하셔야 돼. 즉 무슨 뜻이냐?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그 정보 중에 하나가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오어 중심화제를 이야기하는지, 중심화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아이와 나머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나머지를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내용상 이 아이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 어떻게 되면 당연히 접속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형식을 통해서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더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정보관계 파악은요, 인과관계하고요, 대립관계가 90%였어요. 요게 90% 출제됐습니다. 그동안은 90%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인데, 뭐 나머지 관계들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까요? 이거는 진짜 하나씩. 일단 시간의 선후. 그래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관계들이 좀 종류가 좀 머릿속에 있어야 눈에 보일 거예요. 시험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상위어, 하위어. 그치? 하위어. 알죠? 이거 야구, 축구, 농구는 상위어가 국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대등이나 동일 관계. 그치? 동일이나 대등 관계. 똑같이 엔드로 열거되면서 쭉 나오는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 대등 관계가 되겠죠. 말만 바꾼 또 다른 대상. 그것도 우리가 뭐라 그래? 동일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과 추상적 개념과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 보통 예시일 경우가 그렇죠. 이런 관계. 그 다음 우리 알고 있죠? 비교입니다. 비교. 두 대상의 공통점, 대조. 두 대상의 차이점 가지고 우리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A, B가 문장에 밑줄 쳐져 있는 경우는 주장과 근거. 그쵸? 주장과, 왜 글씨. 그쵸? 이거. 뭐죠? 주장과 근거의 관계. 주장과 근거의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이제 또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교집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포함 관계 물어보는 거. 말고도 모의고사에서는 좀 다양해요. 제가 상식 막 되게 다양하지만 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기출문제는 인과관계하고 대립관계 있죠? 요거 가지고 거의 다 문제를 냈습니다. 정보 간의 위상 파악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풀이법은 중심화제냐 아니면 나머지 내용에서 나오느냐 요거 구별할 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어 가지고 뭐 이와 달리 그러면 대조가 되는 거 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비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쉼표가 계속 나뉘고 있으면 이거 대등관계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한 다음에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간의 선후가 되는 거죠.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문제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화 지문 이야기했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칸하고 프레임이 있어요. 칸하고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심화제가 되는 거예요? 칸이 중심화제죠. 왜? 오늘 무슨 얘기 하려는 건데 얘 만화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부수적인 내용인 거예요. 나머지예요. 나머지. 얘가 부수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한번 봅시다. 칸, 프레임. 그러면 얘네 공통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차이점도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는 뭐가 돼? 칸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끌어들인 거죠. 칸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끌어들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야 되겠죠. 본문에서도 실은 제가 그냥 이렇게 제 입으로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어디에 있어요? 칸은 프레임 뿐만 아니라 칸 자체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치 어떻게 돼? 프레임과 크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영화 망막잔상 효과를 이용하여 정지된 프레임들이 연속적으로 장면 인식되도록 움직임과 흐름을 화면 속에 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화도 칸의 연속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 그치? 칸의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다가 밑줄 쳐야 되겠죠. 뭐예요? 제가 이거 형식적으로는 모모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지만 크게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중심화제는 뭐야? 칸이니까 답은 이거 몇 번? 그래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꼭 중심화제의 정보 간의 위상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됐어요? 좀 옛날 글이긴 한데 여기 형식적 정의와 비용 실체적 정의는 뭐가 되는 거니? 둘이 대립관계죠. 대립관계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대립관계는 시험문제 부정정 A 알파 대 B 베타 이렇게 되면 시험문제는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지? 문제는 얘네 둘을 서로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걸로 장난친다 했었죠. 이렇게 바꾸는 걸로 장난친다 했었죠. 2번도 한번 봅시다. 형식적 정의라는 말이 본문에 작은 따옴표로 땡땡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작은 따옴표 땡땡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실체적 정의 여기 나와 있네요. 얘네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립관계가 되는 거였죠. 대립관계가 되는 거였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답을 그냥 꾸역꾸역 찾아보면 이거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겠네요. 개인의 자격을 존중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실체.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건 형식적 정의. 이렇게 되는 거네요. 둘이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 제일 많이 나오죠. 90%야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첫 번째 단락 먼저 읽어 나가 볼까? 법에 폐단이 생기면 경장하는 것은 자연의 사색이다. 이러한 경장을 잘못하여 혹 걱정을 만드는 수도 있어. 그러므로 사람들은 드디어 집착하기를 구법을 허물었다가 실패하기보단 차라리 우물쭈물 버티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당장의 안위를 즐기기에는 상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경장에 대한 태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네요. 그랬을 때 가보경장 뭐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지? 자, 그 개혁의 의미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율곡, 그치? 이문성공 같은 분도 경장에 대해 많은 말을 하였으나 당시의 논자가 옳게 여기지 않았어. 그러나 여기 한번 보자. 지금 그의 말을 생각해보면 그 논의가 명쾌하고 절실한 것이어서 거의 다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됐죠? 그런데 유반계의 형원은 반계 유형원 말하는 거죠. 더욱 큰 뜻이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비록 그 뜻은 좋았지만 마침내 시행되긴 어려웠고 또 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 밖에 여러 계획도 그 당시에 꼭 맞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둘의 가장 큰 차이. 대립관계였습니다. 이거 대립관계였어요. 그러면 이거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답은 1번이 되죠. 이거 1번. 답은 이거 1번이 됐습니다. 율곡의 계획은 열의 9은 시행되었으나, 그렇지? 유영어 안 됐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또 대립관계예요. 알겠죠? 아주 특이한 경우가 이제 그 다음입니다. 여기 4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은 선생님은 이런 거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각각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각각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볼까? RFID는 물건이나 사람의 몸에 심어진 칩에서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수요를 알아내는 대대적인 데이터 마이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 데이터 마이닝이 목적이 되는 거고 RFID가 수단이 되는 거네요. 다시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수단. 그리고 얘가 목적이 되네요. 그런데 나머지 이거 5개도요. 여러분들 말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한 2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한 사람 다 했나요? 좀 기다려요. (1번) 때문에 많이 틀리던데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축구를 하게 되면 건강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인과 결과죠. 얘는 인과관계야. 전자사전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수단과 목적이 되네요. 그렇죠? 이거 답은 2번. 휴대전화를 잘 다루는 사람은 컴퓨터도 잘 다룬다. 이 도도니까 얘는 이게 바로 대등관계야. 거의 출제가 안 되죠. 그 다음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도 이것도 대등. 포도주를 만들기엔 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얘가 재료. 얘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보다 근접한 거. 요게 어감 차이가 있어서요. 이거 의외로 되게 주관이 많이 개입되고 애들이 많이 틀려요. 답은 이거 2번. 왜 그래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막 이러면 저는 이게 대상으로 보이고 저게 재료로 보여요. 아니면 수단으로 보여요. 이렇게 계속 우기면 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왜냐면 이거 어감을 따지는 언어적 센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냉턱 없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잘 태어났어야지 뭐. 그렇지? 우리가 마치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직감적으로 알아내는 것과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어감이라는 건 감각이잖아요. 그렇죠? 자, 5번도 한번 봅시다. 변수하고 함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 둘의 관계에 이 문제는 이과 애들한테 유리하려나? 어떻게 돼? 함께 일어나는 몇 개의 양 사이에 상호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상호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상호관계를 드러내주는 게 바로 함수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 개 변수가 지닌 관계. 그쵸? 그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이게 몇 번이 돼요? 이거 3번, 그쵸? 이거 3번이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죠. 중학교 다닐 때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통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치? 요렇게 그려놓고,
선생님이 이게 함이고, 그러니까 박스죠. 박스에다가 X를 이렇게 넣으면, 자, 이거 봐. 글씨도 잘 안 써지는 거 봐봐. 수학 설명하려니까, 그치요? 에이, 왜 이러냐? X를 이렇게 넣잖아요? 왜 안 써지지? X를 여기다 넣잖아요? 그러면, 몰라, 이거 잘 안 써진다. X를 여기다 넣으면 이 박스가 fx가 된다는 거예요. 박스가 fx가 되고, 그쵸? 얘가 x고, 그러나? 그래갖고 이게 뭐 y값이 이렇게 나온다던데?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게 이게 함수라고. 그래서 이름이 함수다. 라고 해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뭐, 미분은 뭐, 유리 조각을 막 이렇게 빻는 거고, 그 빻은 걸 다시 이렇게 쌓는 게 적분이다. 막 그러면서 그걸 막 수식으로 막 설명해 주는데, 진짜 그 수하고 개념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알겠어요. 나이를 좀 먹으니까, 그게 그 내용인 것 같구나.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뭐, 그쵸. 우리가 수평선이나 지평선 막 이런 것들 생각할 때잖아. 그거를 수학자들이 수로 만든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뭐야? 이과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추상적 관념을 되게 구체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뭐예요? 문과 애들이 다루고 있는 언어예요. 알겠습니까? 문과도 엄청 자부심을 갖고 튀기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제가 진성 문과생이기 때문에 이런 농담 가능한 거예요. 혹시라도, 나 문과인데 너무, 김현석 선생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맞아. 안타깝다. 자,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 또 전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전신하고 전화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전신은 용건만 전달하지만 전화는 어떻게 돼? 감정까지 다 전달하고 의사소통 방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무용에서 사교용으로 용도가 전환되다 보는데 전신이나 전화는 지금도 사무용으로 둘 다 쓰이죠. 그러니까 비논리적 선택지이기도 해요. 답은 몇 번? 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별표 쳐놓읍시다. 이거 7번 문제는요, 지문을 잘 읽어나가야 되고요. 이거 관계 물어보면서 저절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정보 파악 문제가 되는 거죠. 정보 파악 문제가 되는 겁니다. A는 신약, B는 요게 뭐가 되는 거였죠? 제네릭. 그 다음 C가 계량 신약. 그러면 얘네들 다 뭐야? 개념어니까 빨리 찾아가서 네모,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추론이라고 나와 있지만 선생님 추론 문제는 그냥 지문에 있으니까 말 바꾸기 돼 있을 거니까 쫄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쭉쭉쭉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괴로워요. 답은 이거 4번이 되겠습니다. 신약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조금 아직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안정성이나 편의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네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신약은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정 기간 특허로 보호를 받아요. 신약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약이 그렇게 우리나라 약학 역사가 오래됐다 하더라도요, 지금 신약이 SK인가? 어디서 만든 약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 전체 역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 돈도 많이 들고 실패할 확률도 높아. 그러나 그치,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수익을 다시 다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 독점 기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점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나 똑같은 약을 복제할 수 있는데 그 복제품이 제네릭이니까 제네릭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제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같네요. 그 다음 계량 신약, 계량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뭘 계량해요? 얘의 단점, 신약의 단점을 계량한 거죠. 그래서 뭐야? 편의성과 뭐야?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떨어진다는. 만약에 떨어지면 이건 계량이 실패한 거죠. 계량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거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다 메모 쳐볼까? 사진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재현 방법이다. 그렇죠? 사진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재현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그러면 이거 또 대립관계 나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다 밑줄 쳐볼까? 사진이란 곧 일반화된 이미지를 말하며 영화 이미지란 의식이 작동한 분석적인 이미지 곧 조작된 이미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작되어 있다. 그렇죠? 의식적이다. 이런 말을 말 바꾸기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가 됩니까? 인위적으로 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따라서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립관계, 인과관계가 거의 전부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겠니?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었죠. 수단과 목적, 재료와 대상 막 이런 것들로 하려고 했더니 그건 어떻게 되니? 너무 감에 의존하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 해설지 만들기가. 그리고 너네가 만약에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되니? 아니 내 눈에는 수단과 목적으로 보이는데 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출제할 때 모의고사에서나 출제하는 거야. 알겠죠? 수능의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이 불명확해서 그렇지 답은 명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여기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시면 되겠어요. CCD 광 검출기가 바로 그것이고 빛이 닿으면 내놓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디귿 CCD가 필름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찍고자 하는 대상의 명암과 색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CCD가 필름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명암과 대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약간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그치? 이거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거 3번이 되겠죠. 됐어요? 일반 카메라는 필름을 이용하고 디지털 카메라는 CCD를 활용해서 명암을 구분하는 기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CCD에 뭐가? 빛을 쪼이면, 빛이 많이 들어오면니까 이거 외적 조건이 되는 거고. 답은 그래서 이거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거, 그 다음 문제는요, 애들이 많이 틀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밑줄이 어디에까지 쳐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꼼꼼하지 않아서 애들이 틀린 거예요. 잘 봐. 자, 이 문제 좀 별표 쳐놓읍시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 줄게. 2분 줄 테니까,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는데, 더 중요한 게 딱 맞아 떨어지는 아이를 찾아야 돼. ABC, 그 다음 ABC가 각각 무슨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말로 쭉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분 드릴게요. 자, 이제 1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외부 마이크라서
이 소리가 들어가는 거 좀 신경 쓰일까봐 에어컨을 끄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에어컨 켰습니다. 이제 주변이 바람 소리가 좀 나더라도요, 그냥,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같이 나가도록 하죠. A는 뭐가 되는 거니? 지각 운동에 의하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원인. 그 다음에 암석. 깊게 매몰되기도 하지만까지 하면 이게 결과지만, 암석은 그냥 대상이죠. 암석은 대상. C. 지표면으로, 다른 암석들은 지표면으로 이동하니까 얘가 결과. 결국 또 뭐 물어보래? 인과관계하고 연결되는 거죠. 인과관계하고 연결되는 거였죠. 그러면 한번 보자. 생산자 중심의 디자인은 마케팅 중심의 디자인으로 변화. A에서 B로 변화. 다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변화. 그럼 A, B, C는 과정이네요. 과정.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 고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책이 지나치게. 그러면 책은 제일 상위어가 되는 거고, 베스트셀러나 고전은 하위어가 되는 거네요. 얘는 상하위 관계가 되네요. 그 다음 동양의 과학사상과 서양의 과학사상, 그치? 차이는 서로 다른 역사적 특성의 일부일 뿐이므로 어느 쪽이 더 옳고 성공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과학과 서양 동양은 뭐가 돼? 대립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 특성은 뭐 여기랑 뭐 연결되는 거, 오히려 얘네들하고 포함되는 건 포함관계가 되래요.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고, 웰빙이 뭐가 되는 거야?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뭘 통해?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행복하게 해야 된다.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안에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으니 상하 관계가 되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감이라서요. 이거 잘 여러분들이 또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나오면 이게 진짜 킬러 문항 돼요. 100점 못 맞게 하는 방법으로 요거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하고 대립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뒤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인과관계 대립관계하고 좀 벗어나는 특이한 애들 있죠. 걔네들 쫙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습을 좀 해보죠. 그러나 얘네들 출제 가능성은 10%예요. 만약 정보관계 파악하면 인과관계 대립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뭘 찾아서? 얘는 주제문. 정보관의 위상에서 이게 주제문 안에, 주제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얘네들 A하고 B가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A하고 B가. 얘네 둘 다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지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정보는 비대칭적이다. 제일 중요한 말, 정보의 비대칭성을 설명하려는 거야. 착한 애든 나쁜 애든 다 지네한테 유리한 정보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무슨 얘기냐면 얘 봐봐. 전달하는 정보들이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보 비대칭성 설명하는 거죠. 11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2번에 별표를 마구마구 쳐놓읍시다. 얘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포함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게 포함관계 설명하는. 그러면서 논리적 인과성도 있고 해서요. 문제가 참 좋습니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 해석 A가 있어요. 잘못으로 확인된 A의 틀린 부분이에요. 여긴 틀린 부분이니까 배제돼야 되겠죠. 해석에 성공한 부분 동그라미. A가 해석하지 못한 B의 새로운 설명 부분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C 때문에 B가 더 나은 해석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B는 A, B 모두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맞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니? A와 B 모두 역사적 객관적 인식에 기여할 수 있죠. 왜냐면 A도 해석에 성공한 부분이 있고 B도 해석에 성공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 단계성은 없죠. 5번이죠.
A의 동그라미 A는 배제돼야 될 부분인 거고, BC는 남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과정이 아닙니다. 포함관계죠. 이거 과정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과정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윗글을 토대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 이 전체 글과 연결해서 좀 보셔야 돼요. 인병양난 이후 토지제도가 급격히 문란해지고 화폐제도까지 무너져서 국가 재정은 고갈되어갔고 민생은 민생대로 피폐해져 갔어. 이런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각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세금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도록 하는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항상 얘기하잖아. 이런 게 엄청 좋으면 지금도 해야 돼요. 지금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궁이하고 원자력 발전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나라 제도나 우리나라의 문물만 설명하는 경우에는요, 그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서양하고 비교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다. 서양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대단하다.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야. 여기는 대동법이죠. 여기 밑줄 쳐봅시다. 어떻게 돼 있어요? 소위 보릿고개라는 계절적 빈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천수답이 농경사회에서 대동민은 백성들에게 조세의 편의를 안겨주기보다 오히려 고달픔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릿고개를 해결하기 위한 뭐라고 임마? 방편으로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그치? 얘가 문제가 되는 거고, 기억이 문제가 되는 거고, 니은이 해결 방안, 요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만약에 황국제도가 잘 됐으면 뭐가 되는 거니? 기억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답은 3번. 자,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함께 바둑을 둔다면 사탕을 하나씩 준다는 제안이 그것이에요. 사탕이 동기부여가 되죠. 사탕이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실은 유추 가지고 풀어나가는 건데 나름 글도 되게 재밌고요.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니? 사탕 대신에 대학이라고 뻥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면 그치,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게 되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게 이거죠. 그래서 니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볼 때 바둑을 두는 이유는 단지 특정한 기회에 이기기 위한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스스로 내면화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가치가 몰입이 되는 거죠. 그거 설명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볼까요? 내용 추론이었습니다. 그쵸? 1번 한번 볼게요. 기억은 아직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 상황이다. 맞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사탕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니까 자발성은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이 단순 벽돌 쌓기라면 니은은 건축에 해당하며 보다, 그러니까 발전된 형태라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당당함을 획득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속임수를 쓴다면 아이는 상대방이 아니라 스스로를 패배시킨 셈이 됨. 이렇게 나와 있죠. 3번. 기억이 의식 없는 순전히 개인적인 삶이라면 니은은 그 삶을 어떤 탁월한 삶의 형태로 만드는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다. 가치 추구. 맞죠? 4번. 니은의 관계에서 어떤 일에 몰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가치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학습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진짜 내용 추론도 하면서 관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치? 단계성을 갖게 되고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은의 가치는 대안적인 것으로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죠. 이건 기억이죠, 기억. 사탕만 주면 되는 거야.
그것을 얻기 위해 그 관행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답은 이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과 애들한테 되게 좋은 문제이긴 한데, 편한 문제이긴 한데, 여기 근데 그냥 잘만 읽어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 음의 베타 분계와 양의 베타 분계니까 얘 또 뭐가 돼? 대립관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대립관계 A와 달리 B,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얘 어떻게 됩니까? 아는 대로 그냥 우리가 정보 파악으로 풀어나가면 되겠죠. 정보 확인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반중성 미자로 분리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그치?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가 붕괴해서 양성자 뭐 이런 것들이 된다 뭐 이런 말들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네요. 여기 4번.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 둘이 정보 파악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또 되게 좋은 문제예요. 내용 전체를 이해하면서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자. 포도주는 애초에 뭐가 있습니까? 당분이 있죠. 당분이 효모에 의해 알코올로 바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술로 빚어지는 상황이죠. 맥주는 어떻게 돼? 여기 나오죠. 당분으로 먼저 전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알코올로 발효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막걸리, 포도주, 맥주, 양주 뭐 이런 거랑 비교할 거 없습니다. 막걸리 우리나라 거예요. 그쵸? 엄청 대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룩과 고두밥 섞어서 먼저 효소에 의해 분해되고 당분을 발효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어느 정도 생성되는 거니까 그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은 이거 몇 번이 되는 거야? 이거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발효가 진행되면서 당분이 알코올로 전환돼. 됐어?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거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막걸리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병행 발효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요거 둘 다 개념어죠. 얘가 개념어고 또 얘가 개념어란 말이야. 빨리 모르는 말이니까 얘 뭐예요? 정의들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졸라 충격이다. 그치요? 얘는 어떻게 돼? 고대 중국에서는 얇은 비단의 메시지를 쓴 뒤 작은 공처럼 뭉쳐서 삼키게 했다. 메시지를 어떻게 되는 거야? 삼켜요. 그쵸? 그래서 그걸 운반하는 거야. 똥 싸갖고 그걸 꺼내는 거죠. 근데 크립토그래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하는 거고 암호를 주고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기억은 메시지 자체를 숨기는 거고 그쵸? 아니면 존재를 숨기는 거고 니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메시지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의미를 감추는 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둘 다를 사용해야죠. 둘 다를 사용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종의 사회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음식의 소비는 일종의 사회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생존을 위한 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뭐예요? 자연계에서 어떤 동물들이나 누군가가 생물들이 밥을 함께 먹이를 나눠 먹는다는 건 뭐가 되는 거니?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걸 드러내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고식병이라는 우울증의 증세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고식, 외로울 꽃자에 밥 먹을 식자야.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주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더 심하게 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음식의 소비는 일종의 사회성을 드러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소비자들은 새로운 차원의 사회성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들은 타인과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렇지? 없지만 나와 타인의 결합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동일한 가치 기준을 내세우기 보다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며, 그렇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며 왜 이러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며 상호작용한다. 다양한 가치, 자, 한 번만 더 오류 나면 이제 비대면 강의는 폐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안 났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서의 일종의 사회성이라는 건, 그치, 함께라는 의미, 동일성을 강조했다면, 지금 새로운 차원의 사회성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뭐 이거 몇 번이냐? 여기 있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였네요. 19번도 그대로 밑줄 치면서 가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불교는, 그치,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 읽어나가고 있어요. 일단. 그것이 성취되어 극락세계에 생성되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요구하는 수행을 하면 누구라도 사후에 이상적인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보았어. 그런데 주자학은 어떻게 돼? 타력 구제를 거부하고,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서 군자가 됨으로써 우주와 하나가 되고자 했다. 즉 뭐가 되는 거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제일 가장 큰 차이점, 이거 또 대립관계네요. 또 대립관계가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번에는요, 이거, 그치? 어디 보자. 불교의 영향 맞네. 주자학의 영향 맞고, 타력구제를 위해 행하는 것 맞네요. 그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구제해주는 걸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고, 나는 어떻게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력구제가 되는 거 맞네요. 가가 현세적 가치관에 토대를 둔 행위라면 나는 내세적 가치관의 토대, 거꾸로 돼 있네요. 요렇게 대립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대립관계가 역전돼서 답이 나오네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독서 유형편을 다 끝냈습니다. 지난번 우리 8월 달에 했던 무결점 독서 평가원 1 있죠? 거기서 유형편 쭉 했던 거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비대면 수업하면서요, 이거 했던 또 4개의 유형까지 합해서 여러분들 9개의 유형을 배웠고요. 말고는 어휘 문제밖에 없어. 뭐 문맥적 의미 파악 문제, 뭐 그걸 또 시간 내서 나랑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빼면 지금 유형은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게,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유형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한 지문에 섞여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이들을 모두 섞어서 주어진 지문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면 되지, 지난번에 이렇게 배웠잖아 라고 떠올리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한 지문에 문제가 너댓 개 달려있다고 했을 때 그 너댓 개를 다 여러분들이 유형을 파악하고 접근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 유형들을 연습하시고요. 그래서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문제 또 이렇게 나왔네?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일 정도가 되면 실은 문제를 장악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여기에 있는 질문들 쭉 한번 계속 읽어 나가세요.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쵸?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비대면 계속 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숙제 또 제가 밴드에다 올릴 테니까 잘 보시고 꼼꼼하게 좀 해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